두 번째 집을 찾아온 곳은요, 대구입니다. 아, 이거 대구 도심인데 예, 오래된 도심 예, 주택들. 예. 옛날엔 이런 길들이 다 흙바닥, 콘크리트. 지금은 자동차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애들이 나와서 놀진 않는데 옛날엔 다 이런 데서 놀았던 기억이 있죠. 진짜 옛날의 벽돌, 그다음 타일 이 느낌, 그다음에 감나무 다 아직 남아 있네요, 많이. 참 정겹고도 조용한 동네네요. 아, 딱 봐도 이 집이네. 창도 최소화되어 있고 모던하고 진짜 궁금한 집이네. 하얀색 톤에 창문도 없는 사각형 외관. 위에서 보니 비슷한 사각형이 6개나 됩니다. 이렇게 독특한 집을 지은 주인장들은 누구인지 어머 나도 궁금한데요. 이분들이시구나. 반갑습니다, 사장님. 디자인이 진짜 독특합니다. 예. 설탕각 같기도 하고 부부스름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안에 들어가면 왠지 달달함과 단백질이 막 넘쳐날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됩니다. 예. 설탕이나 두부 같은 혹시 그쪽 회사 대표님이나 사람? 전혀 아닙니다. 예, 예. 이제 설탕이나 두부를 이제 식생활에 사용하죠. 예. 이 독특하게 지어졌는데 누가 이렇게 설계하고 지었습니까? 아들이 예. 이제 그 디자인 했거든요. 엄마 아버지 이제 연세 있고 네.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네. 저는 제가 선물했다기보다 오히려 이런 집을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저한테는 선물 같은 기회였습니다. 예. 선물 주고받았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그럼 들어가시죠. 건축 설계사 아들이 은퇴한 부모님께 선물했다는 집. 그 내부는 어떨지 첫 번째 공간부터 들여다볼까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주방이 먼저 나오네요. 스케일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이서 네. 쓰시는 공간이라 과하게 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친밀감이 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루 세 끼를 직접 해먹는 걸 좋아해요. 예. 그러니 이제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이 첫째 과하지 않아서 이 정도면 내가 밥 할 수 있겠구나, 생활하겠다, 이제 그런 느낌 받았. 연로한 어머니를 위해 크기도 동선도 최소화했다는 주방. 식탁도 일부러 조리 공간에 붙였답니다. 그 덕에 음식을 힘들게 나를 필요 없이 바로 앞에서 줄 수 있게 했죠. 부엌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저 높은 층고에 환기통. 이제 부엌에는 좀 냄새가 날 수가 있잖아요. 축축된 냄새. 이제 그게 없으시고. 그러고 햇빛이 이제 지나가고. 음식 냄새를 바로 빨아들이는 인덕션 일체형 후드도 어머니 마음 쏙 든다네요. 그러고 보니 주방 맞은편에 한지문이 있었네요. 주방을 아늑하게 만든 1등 공신이라는데 저 한지문은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자주 갔었어요. 그 옛날에는 다들 문이 한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기억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막상 들어와 보니 굉장히 반가웠어요. 하고 싶었는데 말은 안 했는데 반가웠고 뭔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절에 다녀오시면서 그 절 사진을 찍은 엽서를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 엽서에 있는 사진이 방에서 이렇게 문사를 찍은 거였어요. 어두운 방에서.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여기는 낮인데 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대.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계가 느슨해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모티브가 그 시점이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한지가 좀 느슨한 이런 표현 맞아요. 억수로 표현 좋은 것 같은데 느슨하죠. 네네. 우리 너무 아파트처럼 안과 밖을 선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느슨하고 모호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인생인데. 문 열어볼게요. 네. 한지문이 열리자 마법처럼 나타나는 풍경. 세상에나 집 한가운데 이렇게 멋진 중정이 숨어 있었군요. 반전 매력의 집입니다. 아, 너무 다채로워서 실제로 보고 있으면 요것만 가지고 1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엌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잠깐씩이라도 이제 바깥을 보면 그때 부엌 생활이 그렇게 막 힘들거나 지루한 느낌이 좀 덜하다고 할까. 이걸 닫았다가 열면 네.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거를 내 마음대로 풍경을 만들어서 볼 수가 있는. 액자 크기를 조정해서 원하는 그림을 보실 수 있는 거네요. 한지문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원하는 풍경을 직접 만드는 재미에 집에서도 지루할 틈이 없다네요. 이 집에 벽에 그림이 없는 이유를 알겠네요. 중정적으로 다양한 그림을 이렇게 늘 볼 수 있으니까 굳이 뭐 그림이나 이런 것까지도 그 맞으시죠?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한지문이 여러 액자처럼 보일 수 있는 건 미닫이 방식으로 설계했기 때문인데요. 경천문까지 닫으니 정말 감쪽 같네요. 제가 최근에 제가 설계한 거든 누가 설계한 거든 가본 것 중에 이 통원 나무를 이렇게 홈을 파서 이 미닫이 문을 설치한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네. 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게 다 느껴져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진짜 이거는 모든 작업하는 사람들이 애정이 없으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럼요. 대부분 못한다 변명되고 하면서 시간 때문에 안 된다, 돈 때문에 안 된다 하면서 다 포기해버리는 부분인데 정말 좀 짠하다. 얼마나 그거를 저 입장에서 보면 짠하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멋있다. 부모님이 노후를 편히 지낼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었던 아들. 무려 7년의 시간을 들여 이 집을 완공했다는데요. 왜 하필 도심 속 전원주택을 지은 걸까요? 전원 생활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 시골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운동하듯이 계시는 거. 뭐 아무래도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드시면 도시가 가지는 그런 뭐 인프라들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질 테고, 뭐 자식들이 조금 이제 좀 살펴야 될 일도 생길 테고. 근데 저희들은 또 한참 좀 바쁜 시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도 도시 생활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시 생활을 원했던 부자와 시골 생활을 원했던 어머니. 그 절충 안으로 찾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그 대신 어머니가 오랫동안 원했던 시골살이는 집 안에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와, 딱 적당하다 지금. 어머, 그건 무슨 채소인가요? 이게 공심채, 아시안들 많이 먹는 야채. 야, 지금 딱 적당하게 컸는데 부드러울 것 같아. 그러게 이제 내가 이제 이것저것을 좀 심어 보거든요, 호기심에서. 그 원래 처음 이제 인터넷으로 씨앗을 사서 심어 봤는데 잘 됐어요. 잘 돼서 이제 가족들 오늘 모이면은 자신 있는 사람이 이제 이걸 볶아서 같이 먹어봐야지. 그럼 다음에 뭐 심으려고 그러는데? 작년에 마늘 심어갖고
이른 봄에 양념장 많이 해 먹었잖아. 그리고 마늘하고 유채. 유채? 유채는 아직 이르고. 그래 조금 있다가. 다른 건 또 뭘 키우시려나? 작은 텃밭에 다양하게도 심으셨네요. 조금씩 길러 먹는 재미가 쏠쏠하지요? 시골 생활을 대신하기엔 텃밭이 너무 작지 않나 싶지만은 어머니가 관리하기에는 딱 적당한 크기, 더없이 만족스럽답니다. 집을 지어서 주택에 살자고 마음먹은 거는 오래전에 이제 시어머니께서 중풍이 와서 한 7년을 고생하셨어요. 그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빌라 3층인데 계단을 오르내리시지도 못하고 이제 당신 주무시는 방하고 거실 의자가 그 활동할 수 있는 동선 전부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나이가 들면 나도 뭐 안 아프라는 법이 없으니까 꼭 주택에 살아야겠다. 주택에 단층을 지어서 주택에 살면 마당에 나갈 수 있잖아. 아무리 몸이 좀 불편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또 아들이 이런 일을 하니 아들이 어떻게 할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해봤죠. 그런데 너무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한 선택인지 집 탐구를 계속해 볼까요? 여기가 이 집의 거실입니다. 예, 여기 중목 구조로 그냥 다 노출돼 있네요. 네네. 이 공간은 만들 때 방이 아니라 방과 방을 연결하는 공간이라서 일부러 뭐 지붕만 이렇게 드러나면 좋겠다 싶어서 지붕 모양을 유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조가 노출이 된 것 같아요. 중목 구조를 그대로 살려 지은 천장과 복도, 그 길 끝은 다른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네. 여기가 안방이네요. 네.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색감이. 부모님이 사용하는 안방은 중정 쪽 벽면은 창으로 바꾸고 나머지 벽면과 천장은 나무를 사용해 편안한 느낌을 주었죠. 여기에 차분함을 더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위에는 나무고 밑에는 흰 색깔이 조금 괜찮나? 이게 이제 보통 이래 한 색깔 톤으로 주로 많이 하잖아요. 경험도 그래 했고 괜찮나 이래 싶었는데 이제 사용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나무였더라면 조금 뭔가 답답할 뻔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피나무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피나무 이게 약간 좀 부드럽고 그리고 이렇게 매트한 느낌을 좋아해서요. 이제 하단부 그리고 상단부를 좀 나누면서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낮춰주려고 의도했던 것이죠. 마음이 가볍죠. 이제 푸른 것을 보면 사람이 차분해지잖아. 일어나면 보면 하얀 거와 파란 거의 어떤 조화. 이래서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죠. 나는 이제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여기다가 걸터 앉아서 밖을 내다보면 한 폭의 화폭의 나무를 그려놨는 같은 기분이 있고 오늘은 되게 바람이 좀 불나 이렇게 생각도 하신다. 안방에서는 눈을 돌리면 그것이 곧 풍경. 이렇게 중정으로 나오면 자연이 선물한 푸른 하늘과 흰색 구름이 조화를 이루고 방문을 열면 한 폭의 풍경화가 액자 속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이러니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요. 이 집 중에서도 제일 멋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진짜 기대가 됩니다. 어느 정도길래? 예, 이제 기대해도 됩니다. 예. 어떤 공간이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하신 걸까? 오, 깜짝이야. 등정입니다. 소장님이 깜짝 놀란 이곳은 부부의 욕실, 편백나무로 만든 매립욕조가 포인트죠. 사실 이 욕실의 백미는 시원하게 뚫려있는 미니 정원. 모두 어머니가 골라 심은 나무들인데요.
독특한 욕실 구조도 어머니의 뜻이 반영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제 욕조를 제가 이게 올라가서 이 당에 들어가는 게 좀 뭔가 불안했어요. 좀 이렇게 미끄러우면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 욕조 무조건 이리 내려가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죠. 근데 사실은 구현을 하기 쉬운 공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집 전체를 이제 하고 다 관계가 되는 것이라 이제 많은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됐었고요. 저는 또 유난히 몸이 좀 차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데 좀 이렇게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중요하지 저한테는. 어머니의 요구를 꼼꼼히 따져가며 설계에 반영한 결과 아들에게도 가장 만족스러운 공간이 완성됐다네요. 아들이 공들여 만든 집에 들어와 산 지 이제 곧 2년. 어머니는 춥거나 피곤한 날이면 이렇게 욕조에서 몸을 풀어준다는데요. 이 집에서 살게 누릴 수 있는 호사. 한번 욕조에 들어오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다네요. 무엇보다 욕실의 가장 큰 매력은 실내에 있어도 마치 노천욕을 하는 기분. 이제는 시골살이도 부럽지 않습니다. 문을 닫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필요시에는 또 다 닫고 하는 완전히. 거. 굉장히 좋은 공간, 이색적인 공간. 특히 이 높이. 이 높이가 있어가지고 더 좋지. 상상하세요. 당 위 천창을 달아서 채광과 습기 제거 효과도 누리고 있습니다. 6개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도 이 집의 특징. 이 집 안에서는 현관에서부터 각 공간들이 막힘없이 하나로 이어져 있죠. 집 밖에서는 대청마루 데크를 통해 방 사이는 물론 중정까지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툭툭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이런 날씨에 딱인 곳이 있다죠.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차를 좋아하다 보니 그러고 이제 잠을 워낙 일찍 일어나요. 한 4시, 5시.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오는 공간이 이 공간. 그또 새벽이고 조용하고 공간도 작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를 점검한다 할까? 나를 점검하는 공간의 모습은 어떨지 얼른 어머니 뒤를 따라가 볼까요? 작은 문을 지나자마자 나오는 아담한 방. 아, 여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열 수 있는 거. 답답함에 한지 문을 여는 순간 이것도 또. 터져 나오는 감탄. 아, 오늘 비가 왔어. 어머님 진짜 부럽습니다. 네. 그 나만의 성소, 네, 소중한 공간. 아, 비가 오니까 진짜 좋습니다. 너무 운치도 있고요. 그 운치를 더해주는 건 이 연못입니다. 바람이 물에 또 무늬를 그렇죠. 낼 때가 있어요. 흘러갈 때. 네, 바람이 부드러운 바람, 센 바람 무늬가 달라요. 신기해. 그렇게 이제 사람이 애써서 그리는 그림도 있고 자연이 굉장히 다양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여기 물에. 예, 아주 재밌어요. 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 동백나무가 여기 안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달이 있을 땐 달도 빠지고. 날도 빠져. 세상의 모든 걸 다 빠뜨릴 수 예, 있는. 이제 하늘이 주로 이제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하늘 풍경을 이 물을 통해서 엄청 보는 거야. 공간이 작잖아요. 내가 앉아 있는 공간이 작으니까 이렇게 매사에 집중도가 높아져요. 또 이제 이게 바깥과의 관계에서 더 좀 그런 걸 느끼게 돼. 이게 대상을 통해서 인간은 항상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대상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집이 어머니를 철학자로 만들었네요. 공간마다 사실은 생각하는 것도 사실 다 다르게 되거든요. 그거 의도하신 거잖아요. 특히 이 방 같은 경우는 우리 옛날 그 조선시대 선비의 방을 굉장히 참조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 선비의 방이 그러니까 7자로 된 방.
그러니까 요새 이제 치수로 하면 가로 세로 2.1m에 높이도 2.1m겠죠. 근데 뭐 우리가 지금 그 치수를 그대로 대입을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시체도 커졌을 거고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2.1m가 지금 우리한테는 얼마가 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차실이건 뭐 선비의 방이든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비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차실은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차실은 뭐 치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저 이런 좀 잔잔한 분위기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여기를 내 공간으로 꾸민다 그러면 저쪽에 술이 쫙 네, 해서 혼자 정말 혼자 정말 혼자서 내 좋아하는 술을 마시면서 그날 하루를 정리하는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는 시간 예, 아무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시간. 술을 마시고 아무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됩니까? 왜요? 그럴 정말? 수 있죠. 그럼요. 어머니 그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네. 저 아무 대화도 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예. 그 경험 안 해봤네. 다도 못지않게 주도도 좀 죄송합니다. 요. 보십시오. 아야 은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완전 술잔 드시는데. 소장님 네. 죄송합니다. 요렇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 잔이 큰 관계. 와인인 줄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중적의 운치도 세 사람의 대화도 깊어만 가네요. 찍혀 들어갔다. 신기하네. 이 집을 짓지 않았더라면 눈에 담지 못했을 풍경. 자연이 시시각각 그리는 그림에 오늘도 집은 시가 되고 풍경화가 됩니다. 우와, 시연이 왔니? 우라라라, 얘나 할머니. 이 집을 지은 뒤로 일주일에 꼭 한 번은 모이는 가족들. 세 아들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모두 오면은 13세 대가족 집안이 꽉 찹니다. 엄마한테 이 집에서 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연못. 잡고 할머니와 함께하는 텃밭놀이도 빠질 수 없다죠. 맛있는 거 많아요. 넓어서 뛸 수도 있고 주택이어서 뭐 층간 소음도 안 울리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겁나. 가족 모임에는 음식 한 가지씩 준비해 오는 것이 이 집의 규칙. 어머니가 식사 준비로 고생하시지 않도록 한 자식들의 배려죠. 음식도 뷔페처럼 각자 알아서 덜어 먹는데요. 대가족이 앉기에는 좁은 식탁. 다들 어디 앉나 했더니 주방 한켠에 단차 공간이 있었네요. 아이들이 뭐 뛰어노는 거나 이제 또 어른들이 음식 준비하는 거나 저한테는 전부 다 풍경이에요. 가족들도 풍경이 되는지 그렇게 따로 또 같이 하는 시간은 이 집에 새로운 풍경을 더해주겠지요?